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항이 뚫리네? 저항이 뚫리네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뚫리네. 저항이 뚫리는 데가 돼서 위로 가겠네라고 하고 여기서 위에서 오랫동안 버텨버리니까 올라가겠지 했는데 이거 웬걸? 바로 급락으로 때려잡아 버린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필요한 겁니다.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서 던져버리니까 분위기가 사뭇 무거워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화생방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31일 수요일 현재 시간 14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고요. 자, 이번 주 슈퍼 위크데이로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대화 나눠보면서 우리가 현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33.86포인트, 133포인트가 상승한 38,46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현재 상승세가 벌써 어느덧 4일째가 됩니다. 4일째 1월 25일, 26일, 29일, 30일 4일째가 됐고요. 캔들도 그냥 깔끔한 양봉이에요. 깔끔한 양봉. 그래서 뭐 할 얘기 없는 깔끔한 양봉인데 지금 파란 색깔 라인들 그려져 있죠.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는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힘에 대해서는 관성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해당 부분에서의 취약점은 한 방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충격파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재 파동을 예쁘다고 좋다로고만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어제 시장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어제 제 방송을 같이 참고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텐데요. 지금 다우지수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것 같죠?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질적인 측면에서 또 그렇지가 못했어요. 어제 주도주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락성이 나타나서 지금 시간까지도 급락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좀 바꿔서 보시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다우지수가 지금 4일째 땡겨 올리죠. 그걸 잡아 땡겨서 올리고 있는데 기술주들은 그대로 밀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3대 지수잖아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지수 3개의 지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 3개의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나스닥은 기술주들 위주니까요. 근데 이제 각자 틀리긴 하지만 뭐가 있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행군을 한다고 칩시다. 50km짜리 행군을 한다고 쳤는데 한 30km 정도, 32km 정도 걸어왔어요. 굉장히 큰 고비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들 물 한 방울 있는 거 없는 거 짜내서 탈탈탈 털어서 다 마신 상태인데 어떤 한 명한테 물통에 물이 좀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그 물 한 통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털어 넣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드실 수 있겠지만 보통 같이 움직였던, 같이 행군했던 전우들이 있는 구간에서 마신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 30km 정도 왔을 때 보급차가 와가지고 뭐 같이 행군하고 있는 전 병력들한테 뭐 음료수를 한 잔씩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오른 음료수를 쳐놓는다 줬다.
모두가 웃으면서 마시겠죠. 그런 겁니다. 바로 시장은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반드시 같이 다녀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찍어놨더니, 이거 항상 같이 다니란 말이냐, 시가총액 틀린데 말이지, 이런 질의도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같이 다니란 건 아니죠. 대신 분위기가 있고 기조가 있는 거예요, 기조. 기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좀 보시면, 마치 월봉으로 바꿔서, S&P 500 지수가, 이게 S&P 500 지수고요. S&P 500 지수고, 다우지수 월봉이에요. 틀립니까? 나스닥 지수예요. 틀립니까?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좋냐 나쁘냐를 따져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와 분위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조와 분위기는 무시를 못 한다고요. 근데 지금 기조와 분위기가 사뭇 애매해요. 다우지수가 지금 4일째 올려놨거든요. 4일째 올려놨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기술주들이 밀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은 시장을 끌어내렸고 그다음 애플,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M7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사실 그런 내용이고 있든 말든 그냥 가버렸어.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이 고점에 머문 시간이 몇 분입니까? 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찍고 나서 버틴 게 5분입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고가를 그래도 좀 오래 유지했어요. 새벽에 밀려가지고. 사실 고가를 찍고 계속 유지를 하면 뭔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찍고 땡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어디 산 정상을 간다고 칩시다.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히말라야를. 근데 그 꼭대기를 근사치에서 찍고 내려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생각도 좀 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빌드업이 되는 거겠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뉴욕 증시, 특히 다우지수가 좀 애매해졌어요. 4일째. 저도 사실 바라보면서 너는 왜 올라갈까? 너는 왜 올라갈까? 정말 투심이 좋은가? 차익성이 없나? 몇몇 종목이 올라왔다? 근데 굉장히 이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 경제방송이나 뭐 뉴스를 트시거나 하면 우리가 대표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시황 브리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시황 브리핑을 써드릴 때 가장 먼저 다우지수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도 마장 시작할 때 다우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뉴욕 증시 자체도 다우지수 자체가 대표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점을 찍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팩트로 접근을 하면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좀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이 왜곡된 데이터에서 흔히 말해서 딸려 들어가면 이게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흐지부지한 박스권에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지금처럼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것도 신고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갱신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은 무브먼트를 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막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제가 드린 얘기는 저는 매매하는 내용들이 뭐 다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매수 위주자도 아니고 매도 위주자도 아닙니다. 저는 뭐 양방향 다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고 뭐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쪽 방향성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 뿐인 거지 뭐 꼭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린 게 자칫 잘못 들리면 내려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생리를 좀 보시라는 거죠. 시장의 생리를.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특히 새벽에 하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딱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에서 추세가 돌파를 됐었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새벽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추세를 끌어당겨서 얘를 슈팅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슈팅을 시켜버렸죠. 이 구간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항이 뚫린 애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뚫리는 데가 돼서 위로 가겠네라고 하고 여기서 위에서 오랫동안 버텨버리니까 올라가겠지 했는데 이거 웬걸 바로 급락으로 때려잡아 버린다는 거죠. 이제 거기엔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M7의 실적이었는데 M7 실적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뭐 소수했어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건 이미 걔네들의 시세는 이미 올라왔었던 직후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필요한 겁니다.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서 던져버리니까 분위기가 사뭇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되니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 없다는 거죠. 차라리 매매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구간들. 매매를 하셔도 되고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구간대에 대해서는 물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 큐에 시장이 뒤집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연준까지 나오면 그냥 피니시를 할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의 가닥을 잡을 건데 저도 지금 다우지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하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기술주 나스닥은 뭐 어느 정도 윤곽이 계속 잡혀있던 부분이라 큰 고민 없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4일째 올라온 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어중간합니다. 확실하게 뭐 퍼센테지를 좀 키워가지고 이런 구간대에서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시세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시세 장악형이라고 해서 해당 구간들 같은 데서 한 진폭을 한 1% 정도? 한 요 정도로 잡아 당겨서 변동성을 확 키워주면 상대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처럼 0.6%, 0.16%, 0.59%, 0.35% 거의 강보합 수준 또는 소폭 강세 수준의 레벨이거든요. 이 정도의 주가를 가지고 시험시험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살살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파동이 센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 파동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탱하고 있는 매물대가 너무너무 쉽게 깨져요. 그게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는 매물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죠. 이런 건데가.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포함되어 있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다우지수가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로 뉴스를 도배를 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긴 한데 같이 가고 있던 3대 지수 중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뷰를 제시해 드리는 사람이고 이러한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이 생기시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여러분 대비, 일반적인 분들 대비 승률이 높고 또 승률이 높으면서 위험사항이 생겼을 때 그 위험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맹목적이시면 안 돼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젖어버리면 맹목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눌리면 올라오고 하는 걸 자주 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맹목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심리죠. 차라리 조금은 차갑게, 조금은 돌처럼 미련하게, 무겁게 다리를 깔고 앉으셔서 해당 분위기를 지켜보시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분수령입니다. 오늘, 내일, 향후 주가의 향방에 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분수령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잘 인지하셔서 오늘 장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성공적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